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죠.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그저 행복해지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꿈꾸고 키워나가야 할 학창시절에 폭력을 당한다면 혹은 폭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리게 할 정도로 극악한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 실태와 예방법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지방보다 2배 이상 많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인데요.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172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267명으로 나타났어요.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경북이나 울산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의료 인력 공급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E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학교폭력 실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교육부가 어제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올해 1차입니다. 자, 그 내용 교육부의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매년 학교폭력 실태를 꾸준히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교육부가. 자, 이번에 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감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2010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작년 동차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0.9%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1차 조사 때의 12.3%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예. 학교급별로 보면은 지난해 동차 대비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초등학교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그리고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 그 학교 폭력 건수로만 봤을 때는 뭐 초중 고교생 중에 어느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1%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폭력, 학교 폭력 예. 실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주요 피해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예. 34% 정도이고요.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스토킹, 그다음에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그다음에 성폭행, 강제 심부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학교 폭력의 원인을 꼽자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구조 차원의 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좀 분류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 폭력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상에서 발생한 호르몬 분비라든지 뇌의 발달 등이 학교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뇌의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할 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정 요인으로는 핵가족화라든지 결함 가정, 비일관된 양육, 유아기 때의 부모와 유아 간의 애착 형성 실패, 예. 가정 폭력 등이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요인으로는 학교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 전인 교육의 부재, 교사의 역할 미흡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사회 으로는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사회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을 때, 그리고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 병리 등이 심할 때 학교 폭력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 가정 그리고 학교 차원까지 쭉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학교 폭력을 내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신고를 주로 어디로 합니까? 경찰에다 갑니까? 학교 폭력 신고 상담 전화라고 해서 117 신고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17 신고 상담 전화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교육부와 뭐 경찰청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예, 교육부, 경찰청, 여가부가 통합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하루에 이런 신고 상담 전화가 좀 자주 걸려오는 편인가요? 6월 기준으로 약 178건의 신고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네. 뭐 통상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은 편입니까? 현재 추세는 줄고 있는 겁니까? 예, 추세를 보면은 방학 때는 감소하다가 3월, 4월 신학기 또는 9월, 10월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약 230건 정도의 신고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 인력이 거기 배치돼서 그 학생들의 직접적인 신고도 받고 있고 아마 좀 상담도 자세하게 해줄 텐데 주로 어떤 유형들이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이제 117 그 신고 상담 전화는 그 전화 자체가 범죄 신고 전화가 112이고 화재 신고 전화가 119이듯이 네. 학교 폭력 관련 신고 상담 전화가 주로 이제 걸려옵니다. 네. 아, 신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 네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그 유형이 있는지요. 그 예를 들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예.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왕따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가 상담원이 그동안의 스트레스 억울함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예. 그다음 학기 초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담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가해 학생의 사과도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벗어난다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그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가해 학생들도 응답을 했더라고요. 내가 네네. 이만큼 가해를 했다. 그 응답도 있던데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담 관련해서 좀 내용이 있습니까? 왜 가해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도라든지 교육 필요한 경우에 심리 치료도 이렇게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뭐, 그 최근에 그런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되는지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신학기가 되면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는지에 대해서 인식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일단 그 학교 폭력이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예. 학교 차원에서 그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담 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안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해 학생의 어떤 가해 정도를 봐서 가장 선도 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취해서 가해 학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 치료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사이버 괴롭힘 유형도 많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최근에 나타난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의 경우 문자 폭탄을 쏟아내거나 인터넷상으로 그 괴롭힘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의 약 85%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약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교과 시간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시간을 활용하여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해서 스마트 기기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 그 미래부라든지 에듀넷 등의 우수 교수 학습자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 괴롭힘 예방 캠페인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문자나 어떤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고 이런 캠페인들이 과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평가 나옵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문자라든지 또는 어떤 카톡을 이용하면서 어떤 특정 학생을 이렇게 좀 따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감.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예. 이런 어떤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따돌림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저학년일수록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지 인터넷 선용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그 외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더 피해를 당할까봐, 더 폭력을 당할까봐 그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게 알리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2011년이라든지 2012년의 경우에는 예.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17 신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든지 학생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시도 교육청에
그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위센터 등에서 익명으로 신고 상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 노출 등에 대한 염려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상담 치유 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담 센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네네. 그 117번으로 전화를 걸면 네. 학교 폭력 피해 신고 117번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117 신고 상담이 들어오면은 예. 상담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해서 사안별로 학교라든지 위센터라든지 또 경찰에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예. 그래서 117 신고 상담 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그 신고 상담을 의뢰하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 및 치유 기관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가정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근절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어떤 생각 가지고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거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거나 또 방임이 일어나거나 또 가정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부모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과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한 이제 부모 교육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주요 3개 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모 교육 시간에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이렇게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생업에 종사하거나 또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지만 이런 경우 그 교육부와 또 지자체와 또 경찰 관계 당국이 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 택시기사 임현재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데 손님들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계속 했었는데 간암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에 지금 회복이 많이 돼서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일 좀 해볼까. 긴 시간은 못하지만 짧은 시간 이렇게 일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노약자들을 볼 때 저분들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을 모셔야 하는 그런 경우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그분들을 외면하고 그냥 가는 택시 기사들을 볼 때 저희들이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택시 기사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외면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은 안전 우선주의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안전을 제1로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교통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하루를 보람있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마철에는 폐인대가 많이 있죠. 운행을 할 때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군데로 천천히 이어서 가면 그게 안전운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반말 비슷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개선이 되면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을 최종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잘 모셔드린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일을 할 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거는 나에게 또한 건강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을 임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게 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방송에 탑승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참 인천 택시기사 임현재 기사님께서 전해주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참 그 가남을 극복하고서 지금 열심히 택시 운전도 하시고요.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힘과 또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이런 분의 택시에 타면은 하루가 정말 잘 풀리고 그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이면재님께 보내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부 마무리하죠. 토미로의 스위트 피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면서 생발날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여름 휴가철 맞아서 직장인들은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휴가철이면 휴가를 떠나야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한다고요? 뭐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실제 여름 휴가철에 이직 희망자들이 평소보다 30%에서 대략 많게는 40% 정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쁜 업무에 쫓기는 평상시에 이직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휴가 시즌 동안 사직서 또는 이력서 등 이직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한다거나 또는 헤드헌터들과 만나 본격적인 이직 활동을 하거나 또는 미리 이력서를 보내놓았던 기업에 면접을 보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평소 이직을 준비하면서 동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 여름 휴가철을 선택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특히 첫 직장인 경우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이직을 그냥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 이런 참고할 사례가 있나요? 네, 보통 직장 생활 2년 차에서 3년 차 정도가 되면 자신의 향후 커리어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또 3년 차 정도가 되면 그동안 쌓았던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이직은 최소 직장 경력 3년 차 정도가 가장 좋겠고요.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또 기술도 보유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직 기업의 선택이 폭이 넓고 또 연봉 협상 시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경력 연차이기도 한데요. 이후에는 정확히 이직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의 대우나 경쟁사 스카우트 제안 또는 업계 트렌드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미국처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직도 많이 하고 그게 커리어가 돼서 뭐 차근차근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혹은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3년차가 됐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직장인이 뽑은 이직 후의 이유 역시도 막상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다녀보니 옮긴 회사가 이전 회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들이 가장 많이 보였는데요. 후회를 하는군요. 네, 또 이외에도 뭐 이직한 회사의 분위기나 평판 등이 그 외부에서 보여줬던 거는 달라서 후회했다라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습니다. 즉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이직을 후회한 이유에 대해서 옮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시도해서 생겼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즉 이직의 이유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또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불만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100% 후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인간관계 차원에서 내가 저 사람 안 보기 위해서 이직하겠다. 이런 경우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 이거군요. 네, 현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향후 자신의 커리어, 즉 장래를 보고 이직을 시도해야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직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고려하면 될까요? 네,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의 경우 그 헤드헌터사로부터 그 업계 평판을 인정받아서 평소 입사하고 싶었던 이 동종업계 외국계 기업 이직 제안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직을 제안한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능력은 충분히 인정이 됐지만 이 평소 영어 공부를 해두지 않은 터라서 기초적인 영어 소통에도 더듬거리다가 결국 이직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평소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외국어 학원을 다녀서 어학 실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즉 이직 역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 얘기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저희 방송 들으시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직을 위한 어떤 개개인을 위한 그런 맞춤형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이직 활동을 위해 자신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 인재를 모집하는지 채용 공고를 찾고 또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이직을 원한다기보다는 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즉 이 수동적인 이직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취업 포털에 자신의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미리미리 이력서를 등록하고 그 서치펌, 즉 헤드헌터 회사들에게 이력서를 공개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는 이 취업포털 업체에서 자신의 직무와 맞는 공고를 서칭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모바일로 자신의 경력, 직무와 맞는 맞춤 채용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저 팔로마.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저도 먹었습니다. 네, 팔로마. 저 팔로마. 자, 밥 잘 먹었냐? 어제 배운 말 혹시 연습하셨나요? 자, 월요병이었거든요. 월요병. 네, 맞아요. 자, 쪼이쩡. 그렇죠. 나 월요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쩡. 이런 어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쩡. 네, 맞습니다. 싱치쩡. 네, 싱치쩡 맞습니다. 네, 쪼이쩡. 네. 월요병이었고요. 잘하셨어요. 땀이 나네요. 자, 6300번님. 저희 딸은 감수성 예민한 7살입니다. 툭하면 엄마, 찌우 마음이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또 이 표현이 중국어로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엄마 마음이 되게 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따님도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파. 네, 자, 귀여운 이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중국어로心疼. 끝이에요? 끝.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은. 네, 너무 쉽죠.心疼. 그렇죠. 여기서 신자는 마음 심자인데요. 신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신. 마음 그다음에 신. 동통할 때 동자.
앞을 동자는 덩이라고 발음해요. 앞을 통증할 때 통. 통증할 때 통자랑 좀 달라요. 달라요? 동자라고 읽어요, 이거. 동. 앞을 동자는 앞을 동. 덩. 덩. 그렇죠. 한 번 더. 덩. 덩. 네, 그래서 이 단어는 또 몹시 아끼고 아까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대방을 좀 애틋하게 생각할 때 많이 쓰거든요. 측은하게 생각할 때. 측은하게 생각할 때. 아, 그런 거죠. 마음이 아프다. 신텅. 싱텅. 네. 신텅. 텅. 비슷한 표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 네. 먼저 배워보면요. 네. 我很心疼. 아, 내가 우어니까 우어. 엄청 헌. 마음이 아프다. 신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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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어헌 신텅.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프다라는 표현 통이란 단어도 배웠었는데요. 통, 네. 신통. 신통. 요거는 마음의 아픈 정도가 좀 다른데요. 네네. 덩은 복통이나 두통 같은 일상적인 아픔에 많이 사용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주로 신덩을 많이 사용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통증의 경우는 통을 많이 써요. 통증. 네, 통증. 신통. 네, 신통. 신통. 그렇죠. 이건 마음의 통증. 통증.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신통. 그래요. 1677번님, 신통방통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신통방통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들 중국어로 하나씩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렇게 배우고 싶은 표현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역시 같은 번호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탈 바크만의 She's So High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고요. 서울시 출입하는 김선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영화관, CGV에 가면은 영화를 싸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적용되는 건데요. 현재 평일 낮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가 9,000원인데 이것을 7,000원으로 2,000원 깎아줍니다. 네.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는 극장은 강남과 송파, 압구정, 대학로, 왕십리와 강변 등 모두 10개 지점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 매표소에 가서 교통카드를 내면 매표소 직원이 그날 지하철을 탔는지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 확인이 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같은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영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에 뭐 홍대나 신촌에서 클럽도 가게 돼 마련인데 아니 근데 서울 홍대에 이어서 신촌에서도 클럽 객석에서 손님들이 이제 춤을 춰도 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요. 클럽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음식점들이 몇 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처럼 운영을 하자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 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해달라고 항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홍대 클럽이 밀집한 마포구에서는 손님들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신촌 클럽이 있는 서대문구에서도 지난 13일부터 관련 조례가 공포된 겁니다. 어허. 하지만 단 춤을 추는 별도의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객석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춤을 추려면 유흥주점으로 그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도 일반 음식점 상태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할 수 있게끔 했다. 조례를 개정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 매점에서 업소용 음료를 편법으로 판매하거나 비싼 값을 매겨서 폭리를 취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어제 서울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의 한 매점을 가봤습니다. 앞에는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업소용이라고 찍힌 콜라와 사이다가 버젓이 판매 들어 있었습니다. 어허. 그 음료수 라벨지에는 일반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가격도 일반 편의점보다 200~300원 더 비쌌습니다. 문제가 있는 매점은 이뿐이 아니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6일부터 2주 동안 직영 관리하는 공원의 매점 9곳을 확인해 봤더니 일반 매점보다 가격이 비싼 곳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한 매점은 콜라 250ml 한 캔을 다른 매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2,000원에 팔았고요. 네. 다른 매점은 진라면, 컵라면을 2,000원에 팔다가 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매점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매점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런 거 관리 잘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름방학 앞두고 초등학생을 둔 가정,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적지 않을 텐데 서울시가 가족생활 캠프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박 3일 가족생활 캠프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8일과 10일 각각 2박 3일 일정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200팀, 그러니까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캠프인데요. 네. 가족이 참여하는 캠핑 요리 대회, 케첩통, 물총놀이, 명랑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숲속 작은 음악회, 가족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요. 수영장 3곳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텐트 등 캠핑 도구는 직접 준비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초보 캠퍼들을 위해서 캠프 지도자가 배치돼서 텐트 치는 법이나 장비를 다루는 요령 등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 체육회에 전화 02-2170-2626 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02-2170-2626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댐 양키즈의 High Enough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